그다음에 오른쪽 같은 건물. 저 귀신 나오고 저렇게 세워놓고 저걸 논평가들이 좋다고 써주고 세계적 건물이라고 띄워주고 요새는 이제 저런 식이 한풀 갔죠. 저 한참 휩쓸었었어요. 요새는 이제 많이 타협을 해서 많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직선형의 그 이제 그 건물에 이제 아주 충격적인 곡선을 살짝 넣는 거 혹은 이제 그 저거에 이제 그 고전적인 스타일을 기본으로 깔아놓고 그걸 곡면으로 싹 둘러버리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했죠. 저기 뭐야 그 세문안 교회 광화문에 저 그거 보고 악마 교회라고 생각을 했어. 건축 양식이 양쪽에 뿔 두 개 섰었는데 그게 다 곡선으로 돌렸어요. 아니 신앙의 건물이 고전적이지 않으면 전 그래서 사랑의 교회 건물도 굉장히 싫어해요. 신앙의 건물은 고전적이어야 된다고. 사랑의 건물도 뭐 10% 정도가 유리로 싸발라놨잖아. 그리고 그 유리로 싸발라놨는데 중간에는 아주 클래식한 첨탑이 교회 첨탑이 있죠. 뒤죽박죽으로 그렇게 섞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그 파스티쉐. 혼합 잡탕 꿀꿀이. 세문안도 똑같아요. 부분 보면 굉장히 클래식해요. 근데 전체로 보면 뒤죽박죽으로 섞어가지고 악마 건물이 됐어. 그래서 제가 세문안 교회 계시는 분들한테 그 교회 건물 다시 레노베이션을 대대적으로 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건 하나님에 바칠 수 있는 건물이 아니에요. 전 교회 문 더 바꿔치지만 신앙이라는 건 클래식한 데가 있다고요. 아무튼 간에 저거 이제 그건 요새 그래도 타협해서 그 정도 나온 거고 옛날에는 저런 식이에요. 그 오세훈이 때 한 서울시청 그 앞에 그 유리로 싸바른 거 그럼 이상하잖아요, 건물이. 그러니까 통념을 깨뜨려 버리잖아. 그런 것들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누가 얼마나 더 전통 문맥 의미를 잘 깨뜨리냐. 이거 가지고 싸움하는 아주 그 또라이 게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 그렇게 돼서 이제 국내는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가잖아요. 저게 철학적 배경이.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는 김일성 파리, 김정일 파리 건물이 등장하죠. 왜 안 등장하겠습니까? 지금 신문에 가끔 나죠, 요새. 홍대 앞에 저렇게 그 무슨 음식점을 하면서 김일성, 김정일 사진 박아놓고 북한 인공기 박아놓고 거기다 저렇게 하고 참 겁없는 사람들이요. 요새가 어떤 때인데 저걸 가지고 장사라는 건 그렇잖아. 사업이라는 건. 일을 가는 사람이 전체의 1%만 돼도 그건 피해야 돼요. 근데 저거 보고서 이 가는 사람이 1%겠냐고. 이 가는 사람이 1%겠냐고요. 저걸 보고. 20% 30% 나오죠. 이 가는 사람이. 참 참 내가 보기엔 참 현명하지 못한 가게 주인으로서 그렇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저런 일 쳐버리면 저게 족보에 있는 간첩이냐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족보에 있는 간첩들은 딱 수그린다고요. 저 간첩인 게 아니라 나름대로 포스트 모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막 뒤죽박죽으로 섞어버리는 거. 나 같으면 저게다가 줄줄이 받겠다 뭐. 히틀러도 받고 스탈린도 받고 폴포트도 받고. 귀신 나오는 집. 자, 그래서 이제 보셨듯이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도덕 철학, 정치 철학, 미학의 삼위일체 봤죠. 그 앞서서 공산주의의 도덕 철학, 정치 철학, 미학의 삼위일체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들여다볼 게 젠더 페미니즘, 그냥 짧은 말로 해서 페미니즘의 도덕 철학, 정치 철학, 미학의 삼위일체를 보겠습니다. 근데 그거 앞서서 잠시 광고 말씀 여쭙겠습니다. 이 나경원의 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삐끗하면 지금 정치가 큰일 납니다. 근데 저 사람은 틈만 주면 삐끗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견제구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9월 19일 목요일 날 오후 6시 30분 지하철 4호선 이수역 11번 출구 앞에서 우리가 나경원한테 중국 자유와 북한 자유와 탄핵 참여 반성 이걸로 이루어지는 자유혁명으로 나갈 거냐. 아니면은 뭐 기껏해야 뭐
문재인에 반대하는 사람 모두 모여주세요라고 집도끼 장사할 거냐. 너 선택해라. 당신 선택 잘못하면 우리 당신 내년에 정치 생명 끊어놓겠다.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던지고자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나와주십시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I, 페미니즘. 이게 정확한 표현은 젠더 페미니즘이에요. 젠더라는 건 뭐냐면 생물학적 성은 구별 없다는 거예요. 생물학적 성 구별은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내 머릿속의 성정체성, 관념 속의 성정체성만 중요하다. 따라서 정상적인 남녀관계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남남끼리 섹스라든 여여끼리 섹스라든 내 머릿속에서 내가 남자지만 여자라고 생각하고 여자지만 남자라고 생각하면 그게 나의 성이다 이거야. 더욱이 오늘은 내가 머릿속에서 남자라고 생각했지만 내일은 내가 머릿속에서 여자라고 생각하면 이제 오늘은 여자랑 자고 내일은 남자랑 자는 바이섹스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남자 몸인데 여자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오래 갈 것 같아. 그럼 내가 저기 트랜스 수술해서 성전환하는 거 그걸 권장할 만하다 이거예요. 그게 젠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젠더라는 용어 자체가 이데올로기예요. 젠더라는 용어가. 이 페미니즘 중에 이 젠더 페미니즘, 우리가 흔히 페미니즘이라고 듣는 게 다 젠더 페미니즘인데 이 도덕 철학이 이런 거예요. 인간이 있을 뿐 남과 여는 남성 지배를 위해 만들어낸 허구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남녀 구분은. 인간은 남녀 구분이라는 망상 속에서 허덕이다 쓰러져가는 존재로 살아왔다. 남녀 구분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젠더 페미니즘은. 여기 정치 철학이 딱 나오죠. 여기서. 세상은 남성 지배 코드로 떡칠되어 있다. 정치, 사회, 문화 곳곳에 있는 남성 지배 코드를 폭로하고 깨부숴야 된다. 이 남성 지배 코드를 폭로하고 깨부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레즈, 게이, 바이섹스, 트랜스젠더. 즉 다시 말해서 여여 동성, 남남 동성, 남녀 양성애, 그다음에 성전환 트랜스. 이 LGBT 운동이야말로 남성 지배 코드를 깨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즉 이 남성 지배 코드가 바로 섹스에 관한 위선을 만들었다. 섹스는 남녀끼리, 성물학적 남녀끼리 하는 게 정상이야 라는 것 자체가 섹스에 관한 위선이고 이게 남성 지배 코드를 위한 무기다. 섹스에 대한 전통적 도덕관념이야말로 남성 지배 코드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게 세상 전체를 남성 지배 코드에 의해서 왜곡되어 있는 억압적 상황으로 봐요. 페미니즘. 그러니까 일종의 희생자 코스프레예요. 우리는 박해받고 희생당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페미니즘을 깊게 한 애들이 그렇게 공격적인 거예요. 나 박해받고 희생당했어. 세상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똑같이 전부 다 남성 지배 코드에 다 떡칠돼 있고 물들어져 있어. 난 이걸 향해서 싸울 거야. 이런 관점에 이게 많이 퍼져 있어요.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젠더 페미니즘의 미학은 남성 지배 코드에 대항하는 게 아름다움이고 LGBT 그러니까 여자 동성애, 남자 동성애, 남녀 양성애, 그러니까 남자랑 잤다 여자랑 잤다. 그다음에 트랜스젠더 이런 거를 쿨하고 개념 있는 어떤 창조적 행위인 것처럼 묘사하는 것이 아름다움이다. 이걸 깔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화를 만약에 예를 들면 아마 이거 보시는 저희 세뇌탈출 보시는 분들은 너무 다 건전하셔서 이런 영화들 잘 안 보셨을 텐데 이 젊은 애들 중에는 좀 개념 좀 뭐랄까 좀 지식층이다 그러면 되게 봤던 영화들이에요. 왼쪽은 델마 루이스라는 영화인데 이 여자의 동성애 커플이 술 먹다가 뭐 시비가 붙었던가 남자한테 행패당했다가 그 반항해서 남자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고 둘이 도망을 가요. 그 경찰에 쫓겨서 나중에 차를 몰고 절벽 바깥으로 차를 몰고 이제 같이 동반자살하는 그런 영화죠. 그 둘 사이에 그런 관계, 그 다음에 남성 그 지배 체제로부터의 박해 뭐 이런 거를 밑에다가 히피 스타일로 쫙 깔고 있는 영화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헤드윅이라는 영화였는데 얘는 뭐냐면 원래 이제 독일에 그 사는 어린애가 어렸을 때
독일에 파병된 미군 병사 그 아저씨 아재한테 유혹당해가지고 이제 동성애 세계로 발을 들여놓고 이제 동성애 중에 여자 역할을 하다가 자기가 여성화 되겠다고 해서 미국에 건너와서 트랜스젠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화 되는데 여자화 돼가지고 그 이제 그 파란만장한 그런 그 프로세스를 밟는데 이 여기서 보면 이 트랜스젠더인 친구가 동성애로 시작해서 트랜스젠더로 갔고 여성화돼서 진정한 여성성에 도달한다. 뭐 이런 스토리예요. 얘기가. 그래서 영화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딱 보면 혹한다고요. 저게. 특히 난 저 헤드윅 같으면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영화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완성도가. 근데 보면 사람 혹하게 생겨 있어요. 자, 뭐 짧게 좀 구역질나는 얘기였지만 뭐 이제 이런 이 페미니즘이 어떤 관점인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저렇게 밀고 나가면 이제 화장실이 다 저렇게 바뀌어요. 남녀 구분 없이 다 사용한다 이거. 왜냐 남자 여자 화장실을 두면 트랜스젠더는 어딜 가냐는 거야. 혹은 내가 생물학적인 남자지만 나는 관념적으로는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젠더상으로는 여자라면 생물학적 남자 걔들 용어로 젠더 여자인 경우라면 나는 남자 화장실 가야 되냐 여자 화장실 가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저런 식의 얘들이 그 미국에 가면 캘리포니아나 이런 도시들 가면 저렇게 올젠더 화장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가 남자든 여자든 트랜스든 뭐든 간에 뭐 게이든 레즈비안이든 다 들어와라 이거요. 저 올젠더 화장실들이 그렇게 많아요. 미국 가면. 저런 데까지 다 파고 들어가 있다고요. 이제는. 그래서 이 페미니즘의 제일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보기엔 약점이 뭐냐면 여성성을 부정을 해요. 여성성은 이제 자 이게 어느 정도 약점이냐. 영문 위키도 굉장히 좌파스러운 데가 많아요. PC 좌파스러운 데가. 영문 위키는 그래도 최소한 이렇게 써 있다고요. 여성성은 제일 첫 문장입니다. 여성성은 여성과 연상되는 특질이다. 행태이다. 역할이다. 여성은 반드시 생물학적 여성성은 반드시 생물학적 여성에게 내재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습득되는 측면도 있다. 이과 달게 여성성과 여성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 역시 여성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비교적 잘 얘기된 거죠. 여성성이라 그러면 일단 여자들과 연관된 그런 특질, 예를 들어서 뭐 양순하다든지 겸손하다든지 이제 남의 말을 잘 수용한다든지 부드럽다든지 남과 잘 공감하는 능력이 있다든지 이게 보통 우리가 여성적이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런 경향이 남자보다 훨씬 강하다라고 느끼는 특질들이잖아요. 그걸 여성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여성성이 반드시 또 생물학적인 여자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다. 남자들 중에도 남자들 이제 저같이 싸납고 살벌하던 놈도 이제 테스토스테론 이제 남성 호르몬 좀 떨어지고 나이가 들어가면 여성화 되잖아요. 또 거꾸로 그 여성성이 넘치던 여자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은 약간 남성적 기질을 보이거든요. 여자들도. 그러니까 이건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그건 맞아요. 근데 아무튼 꽤 그래도 읽어줄 만하게 영문 위키는 분량이 이제 12포인트 활자로 박았을 때 한 줄 띄기하고 A4 한 14페이지 정도 분량이에요. 그런데 한국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페미니즘이 지배하고 있거든요. 한국은. 식자층을. 한글 위키 한번 보면 기가 차요. 딱 2문장입니다. 그것도 영문과는 완전히 내용이 다릅니다. 사회적 성을 다루는 사회학의 일부에서 여성성은 젠더 정체성이다. 즉 다시 말하자면 여성성은 생물학적 성과는 아무 구별 없고 내가 여자다라고 느끼는 사람의 특질이다 이 소리예요. 황당한 거. 영문 위키도 좌파스럽고 PC스럽거든요. 근데 한글 위키면 그것조차도 안 지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대한민국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진화생물학에 대해서 펄쩍 뛰어요. 이 진화생물학에서는요, 진핵생물, 그러니까 유카리오타스, 이게 뭐냐면 진핵생물이 이제 암수 구분이 돼가지고 암수 사이에 유전자 조합에 의해서 후세가 태어나는 구조거든요. 이게 이제 언제 등장했다고 추정이 되냐면 약 16억에서 21억 년 전에 등장을 했고, 그럼 그 전에 뭐냐? 바이러스 혹은 저거예요. 저게 박테리아. 그냥 혼자서 몸뚱이 갈라지는 거 둘로. 그리고 이 진핵 생물이 이 생태계를 지배하게 된 게 약 8억 년 전이다 라고 추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암수라는 게 이 생물학적 분화라는 게 굉장히 뿌리가 깊어 이게. 그리고 이 생물학적 분화에 의해서 암수 사이에 서로 얽혀가지고 그 유전자가 교배가 돼서 그래서 생명력이 풍부해지고 고급화됐던 거야. 이게 이제 진화생물학의 스토리거든요. 이런 거 들으면 펄쩍 뛰어요. 왜냐? 생물학적 성을 부인하고 싶어 하니까. 생물학적 성이 가지고 거기 생물학적 성별에서 나오는 특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자는 임신, 출산, 양육을 위해서 신체기관이 집중돼 있고 가슴 같은 거 얼마나 불편해요. 그냥 뛰어다니는 것만 생각하면. 심지어는 가슴 큰 가슴이 커지면 큰 그런 여성 중에는 그 척추 고생하는 여성도 있잖아요. 허리 아픈 게. 왜냐면 몸이 앞으로 쏠려서. 그러니까 임신, 출산, 양육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하게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사람과의 관계도 훨씬 더 그 정서적이고 그 다음에 부드럽고 수용적이고 민감해지죠. 남자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싸나우면은 후세를 못 기르잖아요. 근데 그 여성적 수용성이 있기 때문에 애가 칭얼대고 보채고 그냥 밤에 잠 안 자고 막 이래도 그 남자보다는 훨씬 잘 견딘다고 그걸. 그게 사실 아니에요. 이런 여성적 특질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진화생물학의 설명에 따르면 이게 암수 성구분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 이게. 이런 것들을 페미니스트들은 전혀 접수를 안 하려고 그래요. 암수 생물학적 성구분엔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생명종 하나로서 인간 그 생명종 그거 자체가 실체다라는 거야. 근데 그런 생명종이 어딨냐고. 인간이란 물건은 없어요 세상에. 남자 인간 여자 인간이 있지. 그래서 이게 참 특이해요. femininity 여성성을 부정하는 페미니즘이에요. 그래서 진짜 페미니즘은 에쿼티 페미니즘입니다. 이게 1990년대부터 나와서 2000년대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했는데 이건 뭐냐면 남녀 구분을 인정하는 페미니즘이에요. 남녀의 특질도 인정하고 남녀 사이의 역할 분담과 그런 이런 것에 관한 전통 가치도 인정하고 단 법률 앞에 남녀의 평등을 주장을 해요. 심지어 에티코트 페미니즘은 고용에 있어서의 남녀 구분도 인정을 해요. 지금 페미니즘 많이 밀고 나간 미국 같으면은 남성 사원 몇 명 채용 이것도 법률적으로 걸리거든 미국은. 그런 데 많아요. 근데 일 자체가 남자가 필요한 일인데 일 자체가 남자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에서 남녀 구분 이런 걸 다 이제 인정을 하는 게 에쿼티 페미니즘이에요. 에쿼티라는 건 뭐냐면 특성에 맞춤형이란 뜻이에요. 한 개체가 가진 특성에 맞춘 맞춤형이라는 그 에쿼티가. 그래서 획일적 평등을 뜻하는 이퀄리티랑은 많이 다르죠. 자, 우리가 이제 주마간산으로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듯이 페미니즘에서도 보면은 정치철학, 도덕철학, 정치철학, 미학의 삼위일체가 있고 공산주의에서도 도덕철학, 정치철학, 미학의 삼위일체가 있고 좌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도 도덕철학, 정치철학, 미학의 삼위일체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보수는 이 삼위일체가 명확질 않아요. 보수는 도덕 철학을 언급을 안 해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삶은 어떤 프로세스냐 언급을 안 해요. 왜냐? 보수주의자들은요, 도덕 철학을 종교나 이런 거에가 다뤄야지 감히 정치 철학 영역, 세속과 정치를 논하는 자기들이 직접 다룰 일이 아니다라고 느껴요. 즉 다시 말하면 인간을 영성이 어린 개인의 영역에서 생각해야 된다. 도덕 철학은 인간에 대한 궁극적 화두거든요. 그건 사회과학이나 혹은 정치 철학 이런 데서 함부로 논할 게 아니다. 그거는 영성이 어린 개인의 영역이다. 그래서 여기 도덕 철학에서 딱 앞에 가서 쓰지 그걸 자기가 재단을 해서 블라블라 안 떠든다고 해요. 보수주의가. 다른 말로 하면 도덕 철학은 다시 말해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삶은 어떤 프로세스인가라는 궁극적인 화두는 개인 영성의 세계에 속하기 때문에 감히 사회정치적 언어로 획일 규정할 수 없다. 이게 보수주의자의 기본적인 품성이에요. 이까닭에 보수주의에는 획일화된 도덕 철학 미학이 없어요. 오직 정치 철학만 존재해요. 이 삼위일체가 없다니까요. 보수주의는. 이 정치 철학조차 뭐 근사하게 아까 공산주의 정치 철학 그런 거 아니에요. 계급 투쟁의 피바다를 종식시키는 최종 계급 투쟁이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 투쟁에 복무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고 인생의 보람이다. 뭐 이런 정치 철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화끈하다고. 그리고 좌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파놉티콘의 그러니까 원형 감옥에 갇혀져서 감시 통제받고 있는 무기력한 원자로 변해버린 개인이 서로 간의 눈빛을 빠자작 주고받아서 이 시스템을 흔들고 불사르고 태워버리는 거. 그거가 바로 인간의 최상의 정치 행위다. 이런 정치 철학이 있다고요. 보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치 철학만 있어요. 여기는 도덕 철학이나 미학을 감히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그 정치 철학은 그런 화끈한 명제가 아니라 인간과 인생 그리고 세상을 보는 관점 및 그에 대한 태도로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뭐 보수 입만 뻥끗하면 유승민이 뭐 김무성이 이런 사람한테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 당신이 인간과 인생에 대한 태도가 뭐요? 무슨 태도길래 그 박근혜 탄핵 때 그렇게 모질게 인격살인하고 인민재판하는 거 일 저질러 놓고 지금 3년 다 돼가도록 샷다 마우스하고 아닥하고 있는 거요. 자기가 보수주의자라 그러려면요. 나는 인간과 인생과 세상을 보는 관점이 이렇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걸 대하는 태도가 이렇다. 보수주의 그게 다예요. 화끈한 명제로 얘기를 못한다고 보수주의는. 왜냐? 도덕 철학을 얘기를 안 하니까. 왜 도덕 철학 얘기 안 하냐?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인생이 어떤 프로세스냐는 오로지 영성 있는 존재로서의 개인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런 것은 다른 데서 다 다투고 있다. 훨씬 더 심오한 영역에서 종교 같은 영역에서. 그러니까 이 사나운 세속의 언어인 정치 철학으로 그걸 논할 게 못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논할 자격이 없다. 제가 보는 보수주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까닭의 보수주의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 구조가 취약한 거예요. 그 사상 구조가. 공산주의처럼 인간은 이런 존재야. 그러니까 정치 사회는 이렇게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건 결국 한 사람이 각성해서 의식화돼서 계급투쟁의 그 피바다 속으로 스스로 튀어들어가는 거. 그걸 그리는 게 아름다운 거야. 이렇게 도덕철학, 정치철학, 미학 삼위일체를 딱 세트로 종합 선물 세트로 내놓는다고요. 포스트 모더니즘도 그래요. 페미니즘도 그래요. 보수주의는 안 그래요. 도덕철학 없어요. 거기. 미학도 없어요. 그럼 정치철학은 뭐 있나 보면
그렇게 뭐 싹박하게 근사하게 정리된 명제가 아니에요. 그냥 야, 그 세상은 이런 관점, 이런 태도에서 봐야 돼. 이런 관점에서 보고 이런 태도로 접근해야 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보수주의가 사회를 이끌어가는 정치적 힘이 된다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그 사회는 어떤 사회냐? 아주 예외적으로 그 습속, 그 풍속, 사람들의 행태가 훌륭한 사회에서만 그게 가능했었어요. 그게 어떤 건데냐? 영국이나 미국입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이 그럼 보수는 어떤 관점이고 어떤 태도냐 이거예요.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한 대여섯 개 명제로 정리되거든요. 첫 번째 명제는 뭐냐면 인간의 존재 모두 중에, 그러니까 인간 존재라는 게 다면적이잖아.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모두는 인간이 뭐 술 마시고 떠들기도 하고 밥도 먹고 뭐 상가집 가서 울기도 하고 섹스도 하고 연애도 하고 뭐 인간이란 모두가 사기도 치고 뭐 도둑질도 하고 모두가 여러 개죠. 근데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모두는 영성을 가진 개인이 될 때다 이거예요. 영성을 가진 개인이 된 상태가 가장 인간적인 상태다. 그걸 딱 깔고 있어요, 아래. 그래서 이게 종교를 떠나서 보수주의가 성립하기가 참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 종교기관엔 나가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을 영성을 가진 동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종교를 극존중하고. 그래서 이 보수주의 아래 바닥에 딱 깔려 있는 건 뭐냐면 그게 제가 특별히 어떤 특정 종교라고는 말을 안 하겠지만 영성을 가진 개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인간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모습, 중요한 모드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영성을 가진 개인으로 딱 마주하는 상태. 그게 가장 인간으로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종교에서 인간이 다 근본적으로 평등해지는 까닭이 그래요.